1998년 10월 프레스센터 한 종묘 회사 사장의 중대 발표가 있었다. 아니 그것은 선언이었다. 위협받는 종자 주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주권과도 직결되는 숙명적인 과제라고. IMF 경제 한파가 국내 종자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뒤흔들었을 때 국내 굴지의 종묘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잇따라 쓰러졌다. 그로써 국내 씨앗 시장의 70% 이상이 외국 종묘사에 여지없이 넘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발표된 고희선 회장의 종자주권 수호 선언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씨앗도 주권이며 이제 그 씨앗을 외국 자본에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포인 것이다. 한낱 종묘상에서 당당한 토종기업으로 살아남기까지 우리 씨앗의 마지막 파수꾼 고희선 회장의 씨앗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씨앗이 잘 보이십니까? 채 1g도 되지 않는 너무나 작고 미미하기 그지없는 씨앗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흙과 만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씨앗을 자식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씨앗만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종자까지 먹어버리게 되면 다음 해 봄에 논밭에 뿌릴 씨앗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씨앗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온 고희선 회장. 그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씨앗을 계속 지켜왔고 이제 농민들과 함께 그 씨앗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거 보소, 고추가 이래 대면 비틀어져가지고 쪼면한 거를 누가 돈을 주고 사 먹는단 말인겨? 예? 종자를 팔아먹었으면 바짝 보상을 하소! 예? 하모니,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절대 하나도 못 물러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겠습니까? 올해는 이 늦서리가 내려서 온도가 낮아서 이 고추가 꽃이 필 때 제대로 못 핀 것뿐이지 절대 품종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종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종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장도 순 양심불량 아닌가 바짝 보상하소! 그냥 그 당시에 서리가 보통 5월 10일 정도에 끝나는 것인데 5월 22일 날 된서리가 왔으며 우박이 많이 왔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로 인해서 작물이 제 특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지 절대 이 품종이 잘못돼서 분기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차가서 설명해줬죠. 설명은 통하지 않았다. 1년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한 농민들은 막무가내로 보상만을 요구했다. 결코 물러날 태세가 아니었다. 그렇게 시위는 일주일간이나 계속됐다. 결단을 내립시다. 종자 다시 보급해주고 비닐 거저 우리가 보상해드립시다. 단 80%만입니다. 사장님, 아무리 80%라고 해도 자그마치 2억입니다, 2억. 때 아니게 우박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걸 우리가 다 뒤집어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돈 벌고 삽니까? 바로 농민들입니다. 저 농민들이 우리 씨앗을 계속 심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손해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일로 희선은 2억에 가까운 보상을 해줘야만 했다.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희선이 순순히 결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고객이니까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물어주는 거라도 그 농민은 내년 다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게끔 종자도 좀 줘보고 또는 영농자들인 뭐 비인도 좀 줘보고 그것을 지불하고 주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나의 고객이기 때문에 회사가 베풀어야 된다. 그 생각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농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이유, 그것은 그 자신이 농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아버지, 이거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쌀인데 왜 경식이네 갖다 주는 거예요? 남의 땅 빌려서 부쳐 먹었으면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맨날 우리는 농사만 지어가지고 경식이네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힘으로 농사지어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거요. 농사일 때문에 언제나 휘어지던 아버지의 허리. 소장농의 아들 희선에게 농사는 정말 지겨운 것이었다. 그래서 농고보다는 공고에 가고 싶어 했는데 과연 이 농업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공업을 배워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 공업사라든가 무슨 지금 전자는 안 그렇지만 그 당시 가전제품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담임 선생한테 얘기 들은 걸로 봤을 때 중학교 때 그 담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농업보다는 공업 쪽으로 빠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희선. 친척의 소개로 서울에 올라와 종묘상 점원으로 일하게 된다. 아줌마, 얘, 너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닐 수 없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차!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닌 거네? 길에 가지고 월급 제대로 받아 못 갔어? 어? 당장 쫓겨나고 싶네? 죄송합니다. 2시간이나 걸리긴 했지만 다 주워왔잖아요. 내래 그 씨앗이 아까워서 기르는 게 아니야. 이 씨앗을 심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아무 날이나 심지 않은 게 씨앗인데 네가 이거에 잘못 가져가면 그 사람들 1년 농사 망치지 않겠어? 기래 안 기래? 알았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기래. 잠자는 것도 다라고 해서 잤거든요. 무슨 전포도 없고 전세 얻을 돈도 없으니까 내가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이제 눈 감아 입 다물어 가고서 좀 구타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 그건 내 사람 만들려는 게 결국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고 좀 손찌검도 하면서 좀 가르쳐줬다고 봐야 되겠지. 그때 종자가 한 해 농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희선. 씨앗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박 사장, 어이구 이게 누구야? 어서 오시라요. 그 저번에 나한테 준 고추 종자 있잖아. 그거 나중이라도 나 좀 꼭 좀 챙겨줘. 그거 싣고 나서 그냥 재미 좀 짭짤하게 봤잖아. 기래? 야 그거 잘 됐다 야. 기른데 얼마나 재미 봐서? 한 50만 원 정도? 아저씨,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50만 원이나 버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 농업도 이 규모화해서 시설을 가지고 하면은 이 되는구나. 서울에 있는 농민들뿐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농민들도 이러한 혜택을 골고루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종자다. 종자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본다 못 본다 하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종자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희선. 후에 종묘 회사를 차렸을 때 그 생각은 또 다른 철학으로 바뀌었다. 희선이 직접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킬 때의 일이다. 농어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정입니다! 인사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90도. 농민은 왕이다. 몰라? 다시 해봐. 안녕하십니까! 농어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정입니다! 자넨
왜 개미 목소리만도 못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못 먹었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도 밤새 행군하고 오늘도 라면 한 끼 달랑 먹었는데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자네 지금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아나 모르나? 압니다. 아무리 영업훈련해도 그렇지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군대입니까? 자네들 이 땡볕 쏟아지는 밭에서 일해본 적 있나? 우린 그러한 농민들을 상대해서 종자를 팔아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이까지 훈련 하나 못 견뎌내면서 어떻게 농민들의 마음을 잊고 움직일 수가 있겠나? 이 정신무장 다시 해야겠구만. 다시 복창! 나! 희선의 영업사원 교육. 그것은 지옥 훈련인 동시에 농민을 왕으로 모시자는 정신교육이었다. 좀 겸손해라. 그럼 우리가 이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좀 겸손해라는 거. 그 두 번째로는 농민들이 물론 기본적인 것은 회장님이 쉽게 표현하면 봉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회장님의 지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씨앗을 사가는 농민들이 우리 씨앗을 사줌으로 인해서 니네들한테 봉급이 나가는 거니까 농민들한테 인사를 90도 각도로 해라는 거. 그러한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선은 사장이었지만 마치 농사를 짓는 농민처럼 늘 흙을 지켰다. 야, 정말 우리가 농사꾼도 아니고 말이야. 오늘 같은 일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일해도 되는 거야? 사장님이 저렇게 나와서 뻗팅기는데 어쩌겠어? 그건 몰라? 우리 사장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일요일에도 장모는 쉬지를 않는다잖아. 참네. 이 사람들이 왜 회장님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십니까? 회장님 때문에 우리 안 나올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논다. 그게 일요일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노는데 식물이 그럼 6일간 크다가 하루 쉬냐? 잠깐만요. 그렇게 농민의 마음으로 종묘 회사를 운영하는 희선에겐 다른 회사에는 없는 독특한 원칙이 하나 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규칙이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종묘회사라 하지만 농대 출신이 아니라고 이거 떨어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희선의 회사에만 있는 독특한 규칙. 그것은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농업대학 출신자들만 채용을 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사양산업이라고 괄시하고 그로 인해 농업인들이 푸대접 받는 현실 속에서 농업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나름대로의 대안인 것이다. 아이고 마 그러면 지는 자식농사 잘못 지었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애비처럼 등골 휘어지게 농사짓는 게 싫어가 농대 보내질 않고 공대 보내놨으니 마 이거 정말 자식농사 잘못 지었다 아닙니까?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피해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념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아버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은 농업인들이 비농업인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도 많고 또 농대를 나온 학생들이 비농업대를 나온 아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르치기 짧았고 문이 좁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어느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농대생들을 선호를 하고 가르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30분 동안 대화를 하다가 아버님이 잘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끝났다. 반갑습니다. 씨앗이 심어져 있는 곳, 그곳이 희선의 사무실이다. 오늘 희선은 참외 수확을 보기 위해 경북 성주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희선은 자신이 팔았던 종자가 어떤 결실을 맺는지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씨앗을 인연으로 농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30여 년. 희선은 자신이 지금까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을 농민들에게서 찾고 있다. 때문에 신품종 개발로 고마움에 보답하려 한다.
참 농사 잘 지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이 공공토 조합을 해가지고 돈을 벌도록 좀 종자를 좀 공급을 해드릴게요. 신품종을 만들면 뭘 해요? 농민 심어줄 농민이 없으면 우리가 신품종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신품종이라는 새로 나온다는 얘기는 농민하고 같이 호흡을 할 적에 신품종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농민이 없다 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주인 나오라 그래. 어떤 썰을 팔았길래 배추가 이 모양이 꼴이냐 말이야.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이러긴? 정자가 시원치 않으니까 그렇지. 좋은 종자라서 가져가는데 이거 어떡할 테요?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 왜 이래 시끄럽네? 사장님. 아 주인장이구만요. 아니 이게 보시오. 이게 어떡할 거야 이게? 어? 이게 어떡할 거냐고. 배추걸 좀 보시오. 그거 보라고 내래 뭐이라 그랬네. 그 씨앗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고 하지 않았어? 날래 일어나라. 똑바로 확인하고 팔아야 되지 않겠어? 기래 안 기래? 죄송해요. 눈으로 봐선 똑같길래 그냥 드린 것 뿐인데 나쁜 게 섞인 종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종자 안에 열 목숨 달렸다 한 칸? 공부 좀 하라고. 똑같은 배추씨를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땅에 심어서 키워보니까 어떤 것은 100원짜리 되고 어떤 것은 20원짜리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자의 중요도가 그렇게 크다 하는 것은 그때 느꼈고 씨앗을 잘 팔려면 공부를 해야 했다. 농약 한 가지 그 당시에 제가 그 성분까지 다 다 외웠습니다. 무슨 농약하면 성분이 뭐다. 농약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제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혼합은 하게 돼 있었어요. 무슨 약과 무슨 약을 섞으면 어드런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해가지고 적용했죠. 응애류. 밤에 공부하고 낮엔 일을 해야 했던 희선. 집 떠난 객지 생활이 편할 리 없었다. 그러나 정작 괴로운 사람은 따로 있었다. 희선아, 우리 희선이. 이리 오시라요. 사장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희선이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일단 나한테 맡겼으면 시선이를 그저 군대 보냈다 생각하시라요. 새따든 고추잎이 이거 시들시들해가지고 노랗게 타버렸어. 에이 속상해서 정말. 뭐 좋은 약 없을까? 잎이 노랗게 탄다. 그 시선이를 그저 착실히 기술도 배우고 있고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가 돼도 돼가시오. 아무 걱정 마시라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왜 나만 나쁜 놈 만듭니까? 기라면 시선이 맘만 약해집니다. 나네 가시라요. 나네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을 먼 말치로만 보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아저씨, 고충에는요 이 산마루하고 피라니카가 좋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계속 쓰면 오히려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요 잘 섞어서 써보세요. 아이고, 난 이 고추병이면 다 같은 줄 알았지 뭐야. 그러고 보니 여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구만. 뭐 나이 한 20대 된 와서 그러니까 잘 신뢰를 안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라도 이게 다르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약은 왜 좋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이 약에는 그 성분이 뭐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뢰 안 할 수가 없죠. 모르게 되면 꼭 문의하죠. 왜냐면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이제 농사가 망치니까. 그래서 그런 건 꼭 물어보고 한 번 기억해놓은 건 언제나 메모해 놓는다고. 자기가 몰래. 그럼 이제 선림 간 다음에 메모해 놨다가 그걸 다시 보고 굉장히 그 씨앗에 대해 침착성이 있었고 좀 배우려고 해서. 이게 뭐예요? 내래 네가 독립을 한다니까 뭐가 줄 거인 없고 이거라도 개지고 와라. 내래 1년 동안 썼던 거래장부야.
이거에 보면서 공부하고 이대로만 하라고. 기름은 절대 손해보지는 않을 테니까니. 아저씨. 그래, 잘하라오, 고사장. 예? 고사장이요? 그럼 고사장이디, 고사장.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 나가서 잘하라오. 종묘상 점원 월급이 3,800원. 희선은 그 돈을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 10만 원으로 희선은 자신의 종묘상을 열게 됐다. 전직 농약 종묘사. 이야, 형, 이거 진짜 우리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전진. 이 가게로 앞으로 우린 오직 전진만 하는 거야. 알았어? 예. 전진. 그 이름처럼 희선에겐 이제 전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보기도 전에 날리는 파리부터 잡아야 했다. 기껏 종묘상은 차렸지만 손님은 가뭄에 콩나듯 했던 것이다. 희선은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진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누이시오? 아, 예. 전 수원 북문에서 이 전진 농약 종묘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근방에서 선생님이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시길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유, 잘 짓긴요 뭐. 저 힘들 텐데 한 대 태우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야, 이거 참 잘 자랐네요. 품종은 어떤 품종을 쓰셨어요? 파종을 언제 하셨습니까? 한 수 좀 배우러 왔노라. 어디 무슨 뭐 어떻게 키우시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말이면 잘하는 사람은 또 배우러 왔다면 잘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재배시켜 농사를 잘 짓시고 농사 잘 짓는 비결이 뭔지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담배 몇 빼주고 나의 신분 얘기해주고 나의 가게가 되어 있다고 얘기해주고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지금이 마찬가지인데 농민들 마음이 참 순진해요. 거지도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이게 병에 걸린 고추들입니다. 이와 같은 고추의 병을 응애병이라고 하는데요. 밤이면 주민들을 상대로 영농 교육을 실시했다. 전기가 없는 마을까지 찾아다니는 수고로움도 기꺼이 감수했던 희선. 농민들에겐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희선에겐 영업을 늘리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조심하셔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 마을에 농민들이 다 모이면 밖에다가 발등기 틀어놓고 안에다 환등기 틀어놓고 파종에서 재배에서 수확까지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또 거기서 주문도 좀 받고 주로 그건 밤에 다녔어요. 그럼 뭐 밤에 다니다 보면 비포장이잖아요. 시골에 있는 날은 다요. 지금 포장길이 없잖아요. 그럼 뭐 가다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환등기도 깨트려 보기도 하고 또 와선 또 그때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나가서 이제 하우스 찾아다니고 이것이 지금 뭐 말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이것을 반복해서 한 4, 5년을 했으니까. 그런 정성 탓인지 농민들은 희선만 찾았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날 계란으로 끼니를 때웠고 1년에 한 대씩 오토바이를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부지런히 일했던 나날이었다. 제가 시집 와가지고 시동생 이제 며칠 데리고 있었어요. 점원하고 다. 근데 새벽이면 뭐 5시도 좋아, 뭐 4시도 좋아, 문 일찍 열으려고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고 또 늦도록 2시도 좋아, 1시도 좋아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고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걸 느꼈죠. 가게는 점점 더 커져갔다. 구멍가게 같았던 종묘상에서 출발한 희선은 결국 경기 지방을 총괄하는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됐다. 보는 희선을 따라다녔다. 아니 은행에서 와서 뭐 그거 돈이 되는 게 차곡차곡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거기다 막 쓰시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잡아서 놓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그때 내 기억에 지금 그 당시 은행 종업원들이 한 2명이 와서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카운트 해가지고 얼마입니다. 하루만 통장하고 자기가 가서 찍어다 주기도 하고. 종묘상 생활 15년 후 희선은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전직원 30명으로 시작한 농어 종묘가 바로 그것이다. 종묘상 점원에서 대리점 대표로 다시 종묘사 사장으로 그렇게 희선은 나날이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간다. 희선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새로운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진과 연구시설이었다. 30-40년 전통의 종묘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당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것밖에 없었다. 희선은 종묘상을 하며 벌었던 돈을 털어 육종연구소를 만들고 전국의 영업소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며 회사를 키워나간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무리한 투자가 돼버렸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당장 분도를 내겠답니다 지금. 빨리 좀 와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어음을 끊고 어음을 막으러 직원이 가니까 회사가 힘들던 거 알고 은행에서는 부담 내겠다. 당자 대우를 꼬여갔다. 어음은 부담 낼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게 참가서 뭐 그것도 예고라 좀 해주고 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지점을 가서 뭐 부수고 난리를 치고 한 적도 있고. 불행은 겹쳐서 찾아왔다. 고추와 양파 등 크고 작은 종자 분쟁까지 터져 정신적, 경제적 타격이 심했다. 7 식구가 살던 집을 팔아야 했던 것도 그때였다. 인생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기분, 희선에게 있어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었다고 한다. 사실 89년도까지인가 90년까지 물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제가 집에 들어가 잔 것이 1년에 한 100일 안 될 거예요. 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자산권인지 몰라도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참 순환기가 작았다고 몰라도 20년 이상을 하던 것을 몇 년 동안 좌절을 느낄 때는 그 내 여기서 뭐 말로 다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지. 이게 답답하면은 여기 저 수원에 서호방죽이 있는데 거기서 여름이면 물이 흘러요. 서울구에서 쫙쫙. 아마 한 100번 가서 그냥 뭐 멀거리 서서 쳐다도 보고 뭐 몇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좀 쉬다. 죽을 생각도 열어. 하지만 이 희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매년 타던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열심히 전국의 거래처를 찾아다녔다. 비서 한 명 없이 모든 스케줄을 사장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그는 그렇게 독하게 달려나갔다. 그리고 희선은 우수 품종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다. 자금 사정은 어느 한때 펴지지 않았지만 총 매출의 10% 이상을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결국 연구 개발에 들였던 희선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몇 년 후 고스란히 돌아왔다. 시간과 확률의 싸움인 육종 기술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신품종 개발은 물론 고추, 수박 등 350여 종의 우수 품종을 육종해낸 기술력은 우리의 식탁 위에 자랑스럽게 올려졌고 IMF의 한파 속에서도 2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을 거듭했다. 거기에는 노력한 만큼 되돌려주는 극과 씨앗에 대한 희선의 믿음이 있었다. 종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 흙뜻도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흙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작물하고 하루하루를 같이 일과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순진하다고 할까 순박하다고 할까. 그래서 흙과 이 하나하나의 이 식물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농민과 그분들의 힘이 제가 IMF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주어졌죠. 평생을 정직한 흙을 믿고 살아온 희선. 흙은 그런 희선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애창곡 흙의 살리다를 언제나 목청껏 부른다.
삼중의 잠금 장치를 열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이곳. 각종 약물의 씨앗이 보관돼 있는 이곳 원종 자료실은 농우바이오의 총자산이자 심장로다. 아마 이 안에 있는 유전 자원이 작게는 뭐 한 10만 종 정도, 좀 많을 때는 한 15만 정도가 이 항상 이 자료실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 하나의 종자가 전 세계를 바꾼단 말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자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종묘 회사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좋은 품종의 씨앗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대비가 너무 허술하다고 희선은 안타까워한다.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든 희선의 관심사는 단연 씨앗이다. 희선이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을 때였다. 아니사, 이건 맛 어때? 글쎄요. 뭐 당도가 좀 높기는 한데 그 좀 왠지 좀 느끼하네요. 역시 그 외국 거라서. 물론 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는 않지만은 자 봐봐. 이 몸통이 매끈하고 요 껍질이 얇은 게 말이야. 응? 어때? 이거 한번 가져가서 재배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응? 뭐 그렇게 하죠. 아 뭐해? 뱉어? 예. 그럼 회장님은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시니까 현지 가서 보시고 과일 먹어보니까 이건 아주 맛있고 당도가 높은데 한국 사람은 입맛은 안 맞지만 그래도 내변성이 강할 것 같다. 그럼 그 씨앗을 뱉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냥 두르시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원이라고. 더 좋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씨앗 반출은 공공연한 일이었다. 잦은 외국 출장으로 희선의 씨앗 숨기기 작전은 날로 치밀해져갔다. 그때마다 희선은 부뚜껑에 목화씨를 숨기고 들어왔던 문익점이 된 심정이었다는데. 혹시 하나 꼬도 걸리면 뺏긴다고만 하니까 똑같은 것도 한 서너 가지 나눠가지고 여기도 넣고 저기도 집어넣고 옷가방도 집어넣어보고 패스보드도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원 수집한 것이 참 많습니다. 씨앗을 수집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품종을 개발하는 일. 희선이 전국을 돌며 현장을 파악할 때의 일이다. 오늘 농사 다 망친겨라. 니 장사 하루 있더라고 말기가 수밭이 달락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어떡하노? 형님이 있었다면 다 드리지. 근데 드릴라 해도 씨가 말라 없는데 어째 드립니까? 엊그제 성수에도 여기서 사갔다는데 무슨 소리고? 와, 맨입으로 주기 아까워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 그러면 돈 더 줄게. 있으면 좀 가고. 좀 내놔봐라. 하우스 안에서 길러 겨울과 봄에 내놓는 겨울 수박 씨앗은 당시만 해도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던 실정이었다. 그나마 특정 종묘상에만 공급돼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다. 나 좀 달라 말이야. 그냥 목말라가 그럴 텐데 농민들이 이해를 해. 왜? 그 종자를 심으면 돈을 보니까. 그러니까 또 장사꾼들은 농민들이 그러니까 또 일본에다가 그냥 아부를 떨고 그 회사다가 종자는 한 말만 더 줍시오, 두 말만 더 줍시오 하면서 또 그냥 구걸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농민이 구걸을 하게 되고 장사꾼이 구걸을 하던 거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의 돈이 외화가 따가나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희선. 그 바로 하우스 재배용 씨앗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 전력했다. 당시 일본에서 씨앗을 수입해오는 비용만도 한 해 60억 원. 돈도 돈이지만 씨앗으로 농민을 우롱하는 일본의 행태가 괘씸했던 것이다. 희선은 일본 현지 답사를 직접 지휘하며 86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그리고 5년 후 희선은 마침내 금천 수박을 내놨다. 그동안 비싸게 일본 씨앗을 구입했어야 했던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국산이니까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요. 이 품질이
일본 거하고 대등한 데다가 이 가격이 훨씬 싸니까 한번 심어보시라 이겁니다. 아, 종자 바꿨다가 1년 농사 망치면 책임질 랍니까? 그러고 국산 거는 속이 물러가 좋지 않다 카대. 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다기보담도 들리는 말이 그렇단 거지. 그만 가보이소. 일본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회사가 있었고, 근데 우리가 다니는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댕기푸니까 막 모함이 들어오더라고요, 막. 그 무슨 그 품종을 심으면 안 된다는 동, 된다는 동 하면서 말이죠. 절대 큰일 난다는 동 아니니까. 시설 재배 농가들은 한 번 농사를 치면은 1년 있다가 덜어놓은 기 때문에 언뜻 품종을 변화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 농민들 한 대 모아놓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법적인 책임도 지겠다고 해놓고. 희선은 농촌을 돌아다니며 국산 수박을 알려나갔다. 덕택의 농민들도 차츰차츰 금천 수박을 심기 시작했다. 그로써 그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왔던 겨울철 재배용 수박 씨앗은 서서히 국산으로 대체됐다. 국내 하우스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며 급속도로 확산된 금천 수박. 매년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수입 대체에 따른 외화 절약에도 크게 기여했던 금천 수박은 농산물로서는 드물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92년도에 금천 수박을 개발을 해가지고 1년에 한 60억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거든요. 약 한 10년 정도가 됐으니까 한 600억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거든요. 바로 그 장본인이 이 금천 수박 이것입니다. 현지를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품종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금천 수박이 국내 시장의 60% 70%를 점유하고 반대로 일본 애들이 달라고 할 적에 그 참 뭐 돈 이전에 굉장히 정말 좀 뭐 열등의식이 생기고 자존심이 뭐 그동안 상했던 것이 그냥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본 씨앗을 물리친 희선. 그러나 이번엔 거대 다국적 기업이 그를 노리고 있었다. 이건 아주 매운데? 사장님, 이 큰일 났습니다. 아, 왜요? 자, 이 보세요. 이 흥농 종묘가 세미니스에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세미니스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국내 시장을 이 호시탐탐 노리더니만 겨우 이 자식들. IMF 경제 한파가 국내 종자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국내 굴지의 종묘사들조차 차례로 다국적 기업에 맥없이 쓰러져갔다.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국내 씨앗 시장의 70% 이상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그것은 자본이 넘어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외국 기업의 시장 독점에 따른 가격 횡포와 함께 우리의 식탁이 다국적 기업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는 예고이기도 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다국적 기업들이 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넘어갈 적에 저도 우선 남이 넘어가는 것도 참 답답했고 찹찹했고 우선 이 국가적인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과연 그럼 우리나라의 그 이전장과 종자는 다 남의 것이 되고 내 것은 다 남의 것이 되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농민들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또 우리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무와 배추와 이런 것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그즈음 외국 자본은 희선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어왔다. 이미 여러 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뒤였다. 반갑습니다. Because of the IMF crisis, we know you're under a financial strain. Before it gets any worse, I suggest you turn the company over to us.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0% 이상의 지분을 드리는 건 무리입니다.
We'll give you all the money you want. Just give us 52% of the stock. 뭐라고요? 아니 52%면 아예 경영권을 넘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We'll see how long you can hold out. The entire country is in an unstable state because of IMS crisis. A company like yours, we'll see how long it takes before it goes down. 뭐라고요? 52%를 달라는 얘기예요. 돈은 더 달라면 더 줄 테니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권이 넘어간다니 50%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52% 파나 100% 파나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다 나가는 것인데. 무려 1,000억 원의 조건. 유혹은 달콤했다. 넘길 것인가, 이대로 쓰러질 것인가. 고민에 시달렸다. 야야, 1,000억이야 1,000억. 까짓 거 넘겨주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사태가 이렇게 된 게 네 책임이냐? 왜 네가 혼자 그 집 다 떠맡으려고 그래? 자,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닌 거야? 안녕하십니까. 농구입니다. 농약을 뿌리실 때는 잎 뒷면까지 골고루 뿌리시는 것을. 가까운 친구들은 너 혼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게 아니고 너 혼자 대한민국의 종자를 지키고 힘드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빨리 돈 주고 돈 받고 돈을 챙겨라. 그럼 내가 반문하기를 그럼 돈을 1,000억을 뭐 할 거냐. 나 돈 쓸 게 하나도 없다. 돈이 1,000억이 뭐가 아무데도 필요 없는데 돈 1,000억 가지고 뭐 하냐. 다른 거 하면 될 거 아니냐 얘기야. 다른 거 할 바에는 내가 이걸 지키지 왜 딴 걸 하느냐. 이선은 결국 IMF의 자금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회사를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 선언했다. 갈수록 위협받는 종자 주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주권과도 직결되는 숙명적인 과제라고 본인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전자원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같습니다. 조상 대대로 대물림받고 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국 자본에 우리의 유전자원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경영이 어려워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차라리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희선의 선언. 그것은 씨앗에 대한 주권 선언이었다. 수해다 냉해다 어려운 시절 다 겪어내면서도 농사를 자랑으로 살아왔는데 이젠 씨앗마저도. 할아버지! 너도 우리께 좋지? 그럼요, 전 한국 사람인데요.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응? 우리 자본, 우리 씨앗, 농부가 지키겠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개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인이 되게 되고 또 사회적 공인으로도 지켜야 할 길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돈 1,000원을 지고서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끼고서 잠을 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사회에 태어나서 이 사회에 태어나서 사회를 위해서 한다고 보면은 설사 불안하더라도 내가 10년을 지키든 15년을 지키든 20년을 지키든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1,000억 원의 유혹을 뿌리치고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기지 않고 끝내 지켜낸 고희선 회장. 어쩌면 그가 지켜낸 것은 한 회사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모두의 생명 자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희선 회장이 던져준 씨앗의 소중함이 우리 마음의 텃밭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훗날 우리 모두가 풍성한 수확을 함께 거두길 기대하면서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